독감 유행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도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B형 독감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다음 달까지 독감 유행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수업이 한창인데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비어있는 책상의 주인은 독감으로 결석을 했습니다. 최근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에 독감 환자가 급증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4월이면 독감 유행이 끝나야 하지만 올해는 4월 들어서 그 수가 전달보다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전체 독감 의사 환자 수도 이달 들어서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대부분 B형 독감으로 특히 13살에서 18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고등학생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이 연령에서 예방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교육청은 각 학교에 독감 예방을 당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기침, 콧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일단 병원을 찾아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11월에 그 예방접종을 하신 분은 저는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못 하셨다 그러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기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는 5월로 넘어가면 독감 유행이 한풀 꺾일 걸로 전망하지만 이달 말까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마 항쟁과 5.18 광주 항쟁은 민간인 시위에 군대가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부 독재가 저지른 유혈 사태.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미국이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는 사실 MBC가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공수특전 여단을 민간인 시위 현장에 투입한 건 부마 항쟁 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외에 해병 1사단 7연대가 위수 지역인 포항을 이탈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해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승인 없이 군대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취재진은 2대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에게 해병대 이동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You're right. That kind of an approval might have been made at a lower level than my level as a commander-in-chief. And it probably was made. Yes, we'll move the Marines down there. 미국이 부마 항쟁에 해병대 투입을 승인한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대신 무력 진압에 동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our State Department at the time was somewhat ignorant of them and their capabilities. 미국은 7개월 뒤 광주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80년 5월 7일 공수부대가 광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국에 알리면서 만약 해병 1사단의 투입 요구가 올 경우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은 광주 항쟁에서의 군부의 동원의 묵인이고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단초들은 결국은 부마 항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공수부대 투입과 미국 정부의 묵인. 광주 항쟁 유혈 진압의 시작은 부마 항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번 부산 공장 휴무는 당초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으로 예정됐었지만 지역 경제와 부품 협력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흘로 축소됐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최근 집중 교섭을 벌여 급여 인상과 인력 충원 등 일부 쟁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공장 휴무가 끝난 뒤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잇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선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동부산선이 해운대 일대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최근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입찰을 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동해선과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정부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형 점포의 비닐봉투 사용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비닐봉투를 공짜로 줄 수 없게 됐지만 부산 16개 구군이 약 한 달 동안 단속을 나간 사업장은 191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일손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여러 대학병원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조성될 서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입주하기 위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일면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캠퍼스를 통째로 옮기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부산시도 본격적으로 병원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 지역 대학병원 진료 체계가 강석으로 이동하게 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면입니다.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도색을 해온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차량 판금 도색 작업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1, 2급 자동차 정비업 등록이 필수지만 일명 카센터로 불리는 3급 정비업체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한 벌금을 감수하며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무자격 업체 판금 도색이 뺑소니 등 차량 이용 범죄를 추적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전 9시 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남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8도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 기온이 15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예년 수준보다 5도가량 낮은 데다가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양산 15도, 울산과 창원이 14도, 거제는 16도로 예상되고요.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오후에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올라 모레는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부산 공동어 시장의 경영을 새로 맡게 된 박극재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삼선구청장 출신인 박 사장은 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거의 달인인 박극재 전 서구청장. 일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가 최근 공동어 시장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사장 선거에서 출마를 번복하거나 선거에 낙마하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대주주인 수협 조합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합장님들이 5분 만장일치로 또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결정은 제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현안은 역시 현대화 사업과 공영화 방안. 박 사장은 부산시에 반기를 들었다는 언론 보도는 너무 앞서갔다면서도 부산시가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공영화 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대화 사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산하는 현재 용역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주고 사도 이 흥정하는데 여러 가지 가격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3년 임기 동안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어시장 일대를 수산물 쇼핑센터와 관광지로 바꾸겠다는 야심도 내비쳤습니다.
정말 부산에 관광지가 되면서 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서구에도 굉장히 그 아주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소가 된다 해서 그게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 노조와의 갈등과 대형 선망 수협의 효기 문제는 대화로 풀 계획입니다. 또 선망이 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또 우리 중도민이 양보할 게 양보해서 어디나 공동체 있냐 공동체에서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 사장은 내년 총선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리산 하동 야생차 밭에서는 해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동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운 고급 수제차를 주로 생산하는데 다음 달 중순에는 야생차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화계면 야생차밭. 산 비탈에 조성된 차나무들이 연두색 새싹을 틔웠습니다. 농민들은 4월 초부터 찻잎을 본격 수확합니다. 24절기상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차는 우전으로 불리며 녹차 가운데서도 최고급 차에 속합니다. 저 1등품이래, 1등품. 제일 좋은 게래. 이제 올라온 거를 닦게로 해. 제일 좋은 기지. 녹차는 5월에 세작과 중작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계속 생산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지리산과 섬진강에 가깝고 밤낮의 기온차가 커 차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확한 찻잎은 250도 정도로 달궈진 가마솥에서 손으로 덮어 수분을 날립니다. 찻잎이 물러지지 않게 비벼서 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급 수제차로 탄생됩니다. 지난해 하동에서는 모두 1,066농가가 1,150톤의 녹차를 생산해 18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화계차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 유기농으로 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가장 좋은 녹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하동에서는 왕의 차 1000년을 넘어 세계에 닿다라는 주제로 제23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해운대구 장산 옥녀봉 체육공원에서 73살 오모 씨가 등산 도중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움직이지 못하던 오 씨를 구조해 구급대로 이송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은행 직원이 실수로 돈을 더 많이 인출해준 것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낮 서구의 한 은행에서 정기예금 3천만 원을 해약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현금 500만 원을 더 내줬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몰래 들고 달아난 혐의로 67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폐지 수집을 하던 박 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반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단독주택 앞을 지나다 20만 원 상당의 이불이 든 택배 상자를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부는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다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심한 집착 증세를 보인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목숨을 잃을 뻔한 아내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부부관계를 정리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두산 베어스와의 서울 원정 경기에서 2대 9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선발로 등판한 김원중이 3이닝 동안 6안타를 내주며 7점을 빼앗겼고 이후에도 역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경기 내내 고전했습니다. 한편 8회 말 롯데 구승민이 던진 공이 타석에 있던 정수빈의 허리를 강타하자 두산 김태형 감독이 홈플레이트에 들어와 롯데 불만을 드러냈고 양상문 감독이 이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이다 양측 선수들이 벤치 클리어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강제징용 노동자산 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백인 원탁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노동자산 건립특별위원회는 회의 참석자 100인의 구성을 놓고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해 어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원탁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와 위원회는 그러나 다음 달 1일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백인 구성과 함께 노동자산 건립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삼광사 연등축제가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삼광사는 어제 저녁 7시 사찰 경내에 설치된 연등터널에 점등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봉축 어울림 콘서트를 여는 등 연등축제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물거래소 설립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이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99년 4월 부산에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와 함께 시작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아 거래량 기준 세계 9위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파생시장은 출범 당시 7개에 불과하던 취급상품이 지금은 40개에 이르는 종합파생상품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철거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옛 부산세관 청사를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본부철관은 최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옛 부산세관 청사의 복원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1년 완공된 옛 부산세관 청사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법이 적용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부산시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부두로 확장 과정에서 1979년 철거됐습니다. B&K 부산은행은 KT와 협약을 맺고 동산 담보물을 사물인터넷으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GPS가 탑재된 KT의 사물인터넷 단말기로 동산 담보물의 위치, 이상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 측에서 담보물 관리를 위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서는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전 9시 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남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8도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 기온이 15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예년 수준보다 5도가량 낮은 데다가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양산 15도, 울산과 창원이 14도, 거제는 16도로 예상되고요.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오후에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올라 모레는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